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라이젠 9950X3D와 RTX 5080 기반의 초고성능 PC 조립 과정을 소개합니다. 고객님께서는 광명시에서 방문을 해 주셨으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거리가 조금 꾸민걸 PC와 있다. 그러면 저는 먼저 주변의 PC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시라고 권장을 해 드립니다. 하지만 고객님께서는 거리도 멀고 오고 가는 시간도 정말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꾸민걸 PC에서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한 번 더 주변 PC 매장에서 조립을 하시고 PC 사용 중에 생기는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린다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때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하차이신지 픽업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에 지금 계신다는 것을 제가 딱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도 아이의 아빠이기는 하지만 정말 뭔가가 동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께서 구매하셨던 부품들을 제가 한번 쭉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고객님께서 물건을 직접 모두 가지고 오셨는데 파워 서플라이가 ATX가 아니라 SFX 규격이라 반품하고 새로 교체를 하였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제품으로 32기가짜리 두 개를 구매를 하셨었는데, 제가 이거는 반품을 시키시고 에센코어 제품으로 교체를 진행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금처럼 메모리 가격이 정말 비싸고 아주 펄쩍펄쩍 뛰는 상황에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의 무상 보증 기간이 1년, 그 다음에 유통기한 감안해서도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PC의 생명이 다하는 동안 다 잘 사용하셨으면 모르겠는데 진짜 운이 나쁘게 되면 진짜 1년 7개월 만에 고장이 나서 다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깨지기 때문에 에센코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안정성이라던가 성능, 뭐 내구성 모두 인정받은 제품이고 그다음에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AS가 계속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품질도 이미 검증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에센코어로 교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거나 메모리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간과한 부분이 있었죠. 파워의 부분에서 진짜 제가 간과한 부분이 있었는데 고객님께서 구매하셨던 부품 목록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 제가 일단 세심하게 보질 못한 내용이었습니다. 파워 용량만 그냥 쿨러 마스터 1300W로 잘 구매하셨구나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규격이 SFX 그러니까 마이크로 ATX죠. 그거여서 아주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그냥 저도 일반 같았으면은 그냥 이걸로 그냥 조립하겠습니다 하면 되거든요. 거기 안에도 그냥 익스텐더 브라켓도 달려져 있어서 마이크로 ATX를 ATX로 변환할 수 있는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장착해서 출고를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저는 뭔가가 지금 이 PC에서 요구하는 거는 ATX가 더 훨씬 더 맞는 옷이기 때문에 저는 기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가 반품을 하고 그 다음에 반품이 승인이 되면 그때 구매를 해서 매장으로 매장 주소로 파워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 정 안 된다 그러면은 마이크로 ATX로 해도 괜찮기는 하지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용량을 갖고 있었기는 하지만 케이스적으로나 아니면은 조금 미니멀한 PC 케이스로 PC 제작하시는 분들께 좀 유용한 상품이긴 하지만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아니거든요. 일단 저한테 이제 조립 의뢰를 해주시는 것만 보더라도 뭔가 모를 불안감, 뭐 조바심, 그 다음에 조금 더 안정성이라든가 조금 더 세심하게 제작할 수 있는 업체를 만약에 이렇게 여러 군데 한번 찾으셨다가 저를 이제 찾으셨을 거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왕 제가 맡은 거 좀 더 나은, 좀 더 딱 맞는 옷으로 제가 교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습니다. 어쨌거나 ATX로 바꾸고 여차여차하여 조립을 시작하였습니다. 원래 제가 조립에 집중을 하고 영상 제작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오시면은 그냥 제가 찍어 놓은 사진을 토대로 그냥 브리핑만 하고 출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조립하는 케이스의 경우는 아직 많이 영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조립 완성까지의 일을 제 마음속으로 한번 깊이 기억하기 위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립은 일반 분들께서 접근하시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대형 업체의 조립 알바생들 있죠. 알바생들은
이거 조립하다가 도망도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의 퀘스트를 깨려고 하는데 그 퀘스트가 어떤 걸 요구하냐면 사과 10개, 뭐 배 10개를 깨야지 퀘스트 1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그냥 사과 10개, 배 10개를 모으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조립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과 10개를 따기 위해서는 또 무언가의 소규모의 퀘스트를 깨야 하는 뭐 그런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즉 하나하나 수월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프라인 매장 21년 차인 꾸민걸 PC는 어떻게 조립을 하고 세팅을 하였는지, 그리고 고객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뭐 제품에 대한 불안감, 또 온도, 발열 등등 모두 고려하여 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조립이 다소 까다로운 면이 있었지, 이거를 완성해 놓고 보니까 정말 완성도가 높은 PC구나, 완성도가 높은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부품 하나하나씩 한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이 케이스 그 랑쿨 217INF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구성은 되게 고객님께서 많이 공부를 하셨는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고르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조립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 있으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조금 전문가 분에게 의뢰를 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다가 내 PC 내가 조립하는 거지만은 진짜 괜히 했다, 이런 후회가 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부품들을 제가 한번 가족 사진 한번 찍어 봤고요. 파랑색 딱지죠. 특유의 어느 회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CPU 같은 경우에는 라이젠 9950X3D입니다. 뭐 성능에 대한 거는 제가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분께서는 진짜 이번에 뭐 4K 영상 제작이라던가 이런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쪽으로 한번 취미를 넘어서 뭐 여러 가지 한번 내가 제작을 해보려고 하시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목적에 아주 부합하는 아주 좋은 PC의 사양입니다. 정말로 좋은 거 이왕 사는 거 좋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이거는 성능이 안 좋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품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자, 라이젠 9950X3D 아주 16코 뭐 32스레드 뭐 잘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쿨러는 미포함. 그러니까는 우리가 제공해 준다면, 뭐 정품 쿨러가 제공해 준다면 이걸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품 쿨러를 빼놓은 거죠. 그리고 쿨러는 알아서 설치하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식 유통사 제품이고요. 무상 AS기간은 3년입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에서 제가 이걸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거기서 거기죠. 그리고 뭐 에센커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요. 무상 AS기간 아주 무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요청하신 뭐 여기에 있는 시리얼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잘 붙여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시리얼이라던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붙일 건 없고요. 이거에 대한 유통사가 이 케이스 뒷면에 붙어 있어요. 그것만 제가 메모리에다가 잘 장착을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고객님께서 진짜 발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계셨는데, 이 발열에 대해서도 제가 이따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방열판 구매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몇 번 이제 하다가 그냥 어차피 이 고객님께서는 정말 조심성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괜히 안 사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냥 사 놓고 이렇게 사용하게끔 해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판단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 추천을 해드렸고요. 그냥 아주 쌈박하고 아주 깔끔한 메모리 방열판입니다. 이것도 직접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제가 다 조립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안에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양면 램이기 때문에 이제 0.5mm 짜리로 제가 서멀 패드 다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뭐 나사까지 4개 다 체결을 해놔서 아주 완성도가 높은 메모리 방열판입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고요. 아주 깔끔 그 자체입니다. 그 다음에 SSD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는 P51 2테라 짜리와 그 다음에 P41 2테라 짜리를 이제 구매를 하셨는데, 이것도 이제 고객님께서 P51 2개로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저는 딱 확신이 들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제조사, 그 다음에 모델명만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용량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메인보드에 체결을 해 놓고 나서 이제 윈도우를 설치하려고 보게 되면은 이게
P51이 이게 C인지 P41이 C인지 이거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선작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작업도 제가 뭔지 알려드릴 거고요. 여기에서도 보면은 여기 도구 정보, 이제 유통사라던가 뭐 이런 것들 제가 다 붙여놨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이거 스티커도 제가 안에다 붙여놨고요. 메모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P51과 P41은 속도 차이가 2배 정도가 나죠. 하나는 14,000대, 하나는 약 7,000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외장 케이스죠. NVMe SSD 외장 케이스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P51을 먼저 포맷을 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 SSD에다가 이름을 먼저 부여를 해놔요. 그래서 나중에 윈도우를 설치할 때 이게 P51이구나 라는 거를 딱 한 번에 대번에 알 수 있도록 제가 체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정말 C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속도도 빨라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P41로 하셨다 그럼 속도 반토막인데 그냥 모르고 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또 그런 게 또 용납이 안 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저도 이렇게 한번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같은 용량으로 쓰고 계시는데 속도 차이가 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조건 좋은 거는 C로 쓰시게 될 텐데 C랑 D랑 괜히 헷갈려 가지고 D에다가 잘못 설치했네, 속도가 반토막이네 그러시면 또 다시 윈도우를 설치해야 되겠죠. 이런 거를 반복하시기 전에 먼저 속도가 빠른 놈에다가 먼저 체킹을 하시고 뭐 포맷을 하시고 모델 이름만 그러니까는 디스크 볼륨 이름만 따로 정해 놓으셔서 거기다가 설치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아무튼 P51에다가 제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도 MSI 제품이죠. 5080 뱅가드. 그냥 뭐 좋은 제품이죠.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이것도 없어서 못 구하는 제품. 비싼 것도 있지만 진짜 시장에 나오자마자 없어지는 그 제품입니다. 근데 아주 잘 공수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쁘장하게 생겼고요. 뭐 이거에 대한 성능도 뭐 제가 뭐 따로 뭐 말씀드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 또 보호 필름이라던가 이런 거 다 말끔하게 제거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보호 필름 같은 것도 다 잘 제가 제거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경우는 제가 교체를 요청해서 이제 ATX형으로 바꾼 거고요. 1300W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80인증 플러스 그 클래스는 플래티늄 제품입니다. 아주 좋은 제품이죠. 이거가 이제 보통 이제 풀 모듈러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케이블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데 옛날 군대 시절에 썼던 그 세면백이 잠깐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파워 같은 경우에는 또 유심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 파워 서플라이의 전용 케이블이 별도로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 PC가 고장이 나서 근처에 PC 수리점이라는 이럴 때 가실 때 본체만 딸랑 들고 가시면은 아예 테스트조차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본체를 어느 타 업체, 뭐 수리 업체 근처에 빨리 해야 된다. 그럴 때 가져가실 때는 꼭 파워 케이블, 파워 서플라이 제조사에서 제공해주는 이 파워 서플라이 케이블을 같이 꼭 가져가셔야 AS라던가 이런 거 테스트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뭔가 다르죠? 달라요. 뭔가 달라요. 그 다음에 이것도 20만 원이 넘어가는 쿨러입니다. 그 리아니 제품이고요. 뭐 유니팬 TL 와이어리스 120 해가지고 팬 3개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거를 다 조립해가지고 하면은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고요. 얘는 와이어리스. 이게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되는지도 제가 고객님 오시면은 내일 오시면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이걸로 좀 많은 시간을 제가 허비를 했습니다. 뭐 이것저것 최대한 편리하게 해드리려고 아무튼 했었는데 아무튼 그것도 제가 영상 지나는 도중에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보드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 MSI 제품이고 X870이 토마호크 와이파이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제품이죠. 9950과 아주 궁합이 잘 맞는 메인보드입니다. 지금까지도 어느 부품 하나 진짜 소홀함 없이 다 진짜 명품 부품으로 다 잘 공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합니다. 자, 먼저 CPU 소켓에 대해서 불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 가면서 혹여나 괜히 다 조립해 놓고 안 켜지면 진짜 땀 삐질삐질 나고 팔도 아프고 한데 지금 굉장히 시간도 낭비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애초에 CPU 소켓부터 사진을 찍어 놓고 얘가 만약에 불량이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 조치 해서 다시 이제 조립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도 소켓 하나 불량 없이 다 모든 게 정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CPU부터 장착을 합니다. CPU부터 장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 장착을 하기 위해서 자 기본적으로 달려져 있던 방열판 다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소모패드 다 비닐 보호 필름 다 제거를 했고요. 뚜껑도 당연히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P52를 위로 올렸고요. P42를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CPU 쿨러도 리퀴드 프리저 3 프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CPU 순행 쿨러고요. 아무튼 완성도가 높은 쿨러였습니다. 이것도 뭐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먼저 한번 비닐 포장지 한번 뜯어봤고요. 굉장히 그 CPU 그 헤더와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 진짜 쿨링 성능 좋겠구나라고 딱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쿨러였고요. 이 뒤에 있는 선 같은 경우도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정품 쿨러 가이드죠. 걔를 제거를 하고 이 아틱사의 요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케이스 217INF 리안이 65 케이스 굉장히 조립하시기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먼저 하고 해야 된다. 뭐 레고처럼 딱딱 완성되어 있는 거를 딱딱딱딱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완성하고 또 하고 뭐 이런 느낌. 어떻게 이게 잘 전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케이스 굉장히 좋은 케이스이고요. 아무튼 전면부에 있는 펜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심고심을 하셨는지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넘어갔는데 이 쿨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저도 다른 대안을 드릴 수가 있었어요. 짝맞춤, 아주 깔맞춤이라고 하기보다는 짝맞춤, 뭔가를 딱딱딱딱딱 맞게끔 균형 있게 이제 조성을 하면은 좋은데 사실 디자인적으로는 얘가 약간 깨는 면은 있어요. 이게 펜이 이렇게 지금 펌프 있는 부분에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LCD라던가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렇게 생겼는데 이분께서는 딱 그거예요. 왜 이 순행 쿨러를 선택했냐면 라디에이터의 굵기가 조금 다른 놈보다 약 1cm 정도 더 크다. 그러니까 고로 발열적인 부분에서는 좀 더 나은 쿨링 효과를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 이거를 선택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고 이거를 대체 상품을 제가 고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객님의 의견에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 고객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이제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방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아실 거예요. 뭐 이거랑 디자인적으로 약간 얘가 조금 미스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얘는 무조건 성능적으로 그냥 방열판의 두께로 선택을 하셨으니까 아마 만족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쿨러 자체적으로는 정말 좋습니다. 얘랑 궁합, 그러니까는 외관적인 그런 매치가 조금 그렇다는 거지 쿨러 자체적인 성능에서는 어떻게 태클을 걸 수가 없는 쿨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면으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뒤에는 이제 뒷판으로 기본적으로 막혀져 있어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제 장착하세요라고 해놓은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워 서플라이 아까 보셨죠? 핀 꽂는 데가 케이블 꽂는 데가 아예 모양새가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뚫어주고 이제 조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에 메인보드를 입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썸을 그리스는 여기 안에는 MX6이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에 대한 차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들고 제가 써본 것 중에서는 MX6, MX4 그 다음에 다른 여타 삐리삐리삐리삐리리리 다 써봤는데 MX4가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쓰기에는 제일 좋았고 그래서 써멀 그리스도 MX4로 제가 발라드렸고요. 그 다음에 써멀 그리스는 뭐 잘 아시죠? CPU와 CPU 쿨러 방열판 사이에 열 전도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또 성능적인 면이라던가 아무튼 PC 전반적인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MX4로 도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러 작업이 완료가 된 상태이죠. 그다음에 수냉 쿨러 다 장착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께서 이제 구매하셨던 그 밑에 하단 펜 아까 3개짜리 보셨잖아요. 그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립이 돼야 되는데 고무 요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나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나사가 아닙니다. 요거 만약에 집에 나사가 하나도 없다, 이 펜만 사셨다 그러면은 진짜 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조립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지금 케이스에서 제공해주는 나사예요. 케이스에서 제공해주는 나사와 이 고무 고정 핀으로 제가 조립을 해 놓았는데, 혹여나 이거만 사셨다, 그리고 내 케이스에다가 이 나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진짜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이거를 조립하면서 참 느꼈던 게 뭐냐면, 리안리 자체가 진짜 제품 하나씩은 정말 완성도가 높고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그런데 리안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물음표를 띄우게 되면은, 야, 진짜 그렇게 되면 진짜 어렵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 나름대로의 생태계가 진짜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진짜 자기네들끼리는 진짜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다 알아서 뽀뽀를 합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아무튼 야, 리안리 진짜 생태계는 진짜 잘 돼 있다, 이렇게 저는 조립하면서도 느낄 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조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고무 요거 빼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립 알바생이 도망갈 수가 있다,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나사를 조립하실 때, 이 나사는 그냥 우리 동그란 원이란 말이에요. 그냥 360도 그죠? 동그란 원이에요. 완전 동심원이라고 하죠. 이렇게 삐죽한 타원형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나사가 꽂아지는 부분은 타원형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진짜 정밀하게 맞지가 않으면 이 케이스에 제대로 조립이 안 됩니다.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딱딱 위치라든가 이런 거 다 정확하게 이 12개의 나사가 꽂아지게 되거든요. 괜히 그냥 커트머리 4개만 저는 또 조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고 다 12개 싸그리 다 꽂았는데, 요거 맞추시는데 조금 시간 필요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섬세하신 분들은 뭐 금방 하실 건데요. 아무튼 여기서 아마 조립 알바생이 이거 괜히 내 조립이 뭔가 봤더니만은, 야, 금방 끝나는 게 아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이렇게 타원형이에요. 타원형에다가 나사 정밀하게 박으셔야 되지. 아무튼 옆으로 삐딱삐딱삐딱 하게 되면은 나중에 조립해 놓으면 안 들어가게 되겠죠. 아무튼 요거 조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프용 스피커도 장착을 합니다. 물론 이지 디버글 레드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청각적으로 또 한번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리는 소리를 저는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지 디버글 레드랑 요거랑 같이 정확하게, 만약에 특정한 부품에 이상이 있었을 때 같은 부분을 가리킨다 그러면 그쪽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이지 디버글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각적으로 알려주는 거고, 이제 비프용 스피커 같은 경우는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하고 아주 경쾌하고 아주 진짜 기분 좋은 소리가 한번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비프용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에서도 이제 부속품으로 들어있진 않았었는데, 저는 이제 장착을 할 수가 있는 보드다, 그렇게 되면은 다 무조건 장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 카드를 장착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뭐 특별한 뭐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예, 장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이 중간에 많은 일들이 또 있었겠죠. 자, 아무튼 조립 잘 했고요. 케이스 뒷면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부팅을 한번 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렇게 부팅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죄송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업체에서 이제 출고 직전의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2부가 시작되게 되겠죠. 자, 먼저 정상적으로 부품들이라던가 이런 게 잘 인식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버전을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제조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2026년 1월 30일에 이제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릴리즈 된 게 보이고 있고요. 이걸로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의 안정성, 호환성, 성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버그라든가 이슈를 수정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고사양의 CPU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이즈 내에 성능적으로 때려박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를 가장 먼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사양이면 고사양일수록 메인보드 바이오스 최신화의 유지는 굉장히 필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 제조사에서도 현재 PC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굳이 하지 마세요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제가 영상마다 하도 떠들어 대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들지 마세요.
뭐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신 분들 있죠. 나는 정말 똥손이다. TV 리모컨에 건전지를 갈았는데 엄한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 이러신 분들도 꼭 하나둘씩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저도 영상을 예전에도 올려놓은 게 있기는 하지만 절대로 그 영상대로 따라 보시면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지 마시고 주변에 이제 지인분들 있죠. 엄마, 아빠, 삼촌,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이모, 이모부까지 한번 여쭤보시고 그분들은 지금 바빠서 못 해주시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면 주변 PC 수리점에 가셔서 이제 안전하게 진행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지금 타 업체에 조립을 의뢰를 해놨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빨리 전화를 걸으셔가지고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참 나중에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조립이 다 되고 박스 포장까지 다 돼 있는 상태에서 해달라고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추가금을 요청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 말의 핵심은 그냥 안정적이게 업데이트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11 같은 경우도 이제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걸로 이제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자 이거 디스크 2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11 정품 USB이고요. 파티션 01이 나와 있는데 이 0이 이제 제가 P51로 이름을 지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설치하겠다 이거죠. 물론 얘 같은 경우는 다행히도 디스크 0, 1 이런 순서대로 가지만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같은 용량이다. 그렇게 되면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딱 어디까지만 나오는 거야? 딱 이렇게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8, 1.8. 이거는 제가 한번 포맷을 했기 때문에 위에 이제 16메가짜리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알 수가 없겠죠. 설치해봐야지만 아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바이오스에 들어가서도 이제 목록이 나오는데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 설치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이오스에서도 얘가 펄스로 잡혔다 하더라도 그게 무조건 0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가지고 오신 윈도우를 가지고 이제 하나씩 다 설치를 해놓고 드라이버 세팅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LED 연동까지도 한번 다 진행을 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후면 팬 같은 경우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면 팬 같은 경우에는 와이리스 제품인데 이렇게 무선 우리 뭐 동그리 뭐 하죠. 근데 이렇게 생긴 거를 장착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제공해주는 L-Connect 3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무선으로 얘를 이제 딱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이제 뭐라고 해 단점 아닌 단점 같은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리시버 치고 굉장히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요즘에 뭐 키보드라든가 마우스 뭐 어디야 사이즈를 보여드리게 되면 요만한 것들도 있는데 얘는 이따마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많이 크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으로 이게 조금 완성품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조금 몇몇 보였었고 그 다음에 이 217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상단에 버튼이 3개가 있어요. M1 그 다음에 이제 전원 스위치 그 다음에 M2가 있는데 이걸로 해서 뭐 전면부라던가 후면부의 팬들을 이제 LED를 이제 손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자기네들끼리 그러니까 리안리 제품끼리는 정말로 호환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은데 혹여나 나는 다른 부품 ARGB 좀 더 예쁜 게 있어서 그걸로 샀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다 장착하려 그러면은 한 번에 원싱크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상단에 있는 이 스위치가 일반적인 ARGB 그냥 컨트롤러였다면 어느 펜을 갖다가 연결을 하건 간에 손쉽게 그냥 버튼으로 딱딱딱딱 연동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다 자기네들 것만 쓰게끔 다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깝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컨트롤러 자체가 M1, M2라고 해가지고 하나는 M1은 전면부에 있는 뭐 이제 미러 그러니까 거울식의 이제 LED가 있고 그 다음에 M2 같은 경우는 이제 후면이랑 전면부 펜 2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진짜 자기네들 것만 쓰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쿨러라던가 이런 거를 연결하셔서는 제대로 싱크를 하실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건 아니고요. 일단은 자기네들끼리는 아주 아주 최고의 궁합을 자랑을 한다. 그리고 쿨러 그 펜 성능에 대해서는 진짜 어떻게 태클을 또 걸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성능의 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객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는 진짜 정직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또 성능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다음에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열이 많이 나게 되면은 이거를 효율적으로 이제 쿨링을 하기 위해서는 방열판이라든가 팬의 그런 크기라든가 이런 것 좀 비례하게 크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만큼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RTX 5080 지금 방열판만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하죠. 그래픽 카드 그 PCB 자체적으로는 요 케이블 꽂는 부분까지인데 나머지가 다 방열판입니다. 싹 다 방열, 이 반절밖에 안 돼요. 이게 다 방열판이에요. 그만큼 열이 많이 난다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님께서 구매하셨던 요 상단에 요 이거 수냉 쿨러죠. 수냉 쿨러. 라디에이터가 다른 놈보다 약간 두껍고 그 안에 들어가는 라디에이터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금속 부품도 일반적인 것보다는 좀 더 많이 들어갔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객님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겨울철에는 진짜 괜찮습니다. 괜찮다고 느껴지고, 지금 여기 온도 같은 경우도 이거를 돌려봤을 때도 한 66도, 그러니까 70도로 엔간에서는 잘 넘지가 않고 넘어봤자 70도 초반까지밖에 나오지가 않았어요. 9950X3D에 한 70대 초반에 100% CPU를 부하를 줬는데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진짜 엄청나게 좋은 쿨링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뭐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은 저는 딱 직설적으로 말씀해 드리게 되면, 지금 라디에이터를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요 방열판 있죠. 이거는 아직 뭐 그래픽 카드에는 당연히 부하를 주진 않았지만은 나중에 이제 고객님께서 이제 4K 영상 작업을 하시거나 할 때는 이제 이런 의미예요. 라디에이터 아시죠? 아니면은 집에서 쓰고 있는 난로 같은 거 있죠. 한 요만한 거를 가지고 이게 두 개가 항상 켜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열판의 그 라디에이터 두께도 크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온풍 같은 게 계속 이제 나오게 될 텐데, 겨울철에는 잘 느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날씨 자체가 춥고 하니까는, 우리 집은 뭐 그냥 보일러 그렇게 높게 안 틀어도 돼. 이 PC가 있는 경우라면 빡세게 돌리신다면 이렇게 해서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여름철이 되게 되면은 반대가 됩니다. 지금 만약에 70도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70도의 그 열이 지금 이 팬을 통해서, 라디에이터를 통해서 계속 중중중 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름이 저는 조금 더 기대가 되는데, PC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얘는 정상적인 쿨링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주변의 온도가 덥다라는 거죠. 주변에. 이게 왜? 여름철에도 지금 겨울철에 난로 온풍기 튼 것처럼 계속 바람이 숭숭숭숭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름 되면은 또 제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PC 자체적으로 CPU 온도라든가 이런 거는 다 정상인데 왜 이렇게 방이 더울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미리 답변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지금 얘는 그냥 겨울철이라서 모르겠지만은 난로 2대를 지금 켜고 있는 것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네벤치 열심히 돌리고 있죠. 또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67.2도 지금 100% 지금 부하를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마크를 통해서 그래픽 카드에 한번 부하를 줘서 파워 서플라이, 뭐 아주 좋은 파워 서플라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도 분량은 또 잡아내야 되겠죠. 한번 테스트를 돌려봤는데 얘에 맞는 성능이라던가 이런 거, 소음이라던가 이런 걸 한번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고객님께 또 알려드려야 될 게 뭐냐면, 이거 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얘를 고성능이면 고성능일수록 아무래도 기초 체온 온도가 일반 거랑은 다릅니다. 그래서 풍절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람갭이 돌아가는 게 이게 소음이라고 하기보다는 풍절음이 조금 셉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소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CCT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뭐 그래픽 카드 어댑티브 뭐 어쩌고저쩌고 뭐 테스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SD에 대한 속도를 한번 체킹을 하고 있는데, C 있죠? C 14500, 굉장히 약 2배 정도가 나죠. 정상적으로 잘 속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은 보통 한 이렇게 14000대 이상, 그 다음에 7000 인접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 상에서 이제 메모리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TM5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윈도우 상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한 장단점만 제가 짚어드리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사용 환경에서 테스트를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점은 실제적인 사용 환경, 단점이 뭐냐면
윈도우가 로딩이 되고 나게 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의 프로그램들이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메모리를 할당을 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인터넷 창도 하나도 띄우지 않았는데 컨트롤 시프트 ESC 누르고 나서 메모리에 대한 사용률을 보게 되면 한 6%, 7%를 쓰고 있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말로 100% 근접하게 테스트가 불가능하다. 단 실제적인 테스트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PC를 사용하는 환경은 윈도우 내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그 환경 내에서 테스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저도 제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도 올려놨지만은 이 프로그램 다운 받으셔도 똑같이 진행을 하셨는데 모양이 좀 다른 게 있겠죠. 이게 테스트가 아마 한 6가지밖에 항목이 안 될 텐데 저는 16가지죠. 0부터 15. 아니 여기 15라고 적혀 있는데 무슨 16개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0부터 15니까 16가지죠. 요거 테스트를 다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아까 완전하지 않다라는 그 프로그램, 이거를 보여드릴까 말까 지금 저도 굉장히 고민인데요. 그래도 아까 잠깐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객님께서 굉장히 조심성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보여드리면 괜히 걱정하실까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자체로는 굉장히 안정성을 다 찾았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L-Connect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한번 다운받겠다 하면은 2개를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뭔가 이름이 다릅니다. 요거 한번 실질적인 이제 실무자님께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가 L 연결, 그러니까 이름은 L 커넥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한글로 조금 번역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L 연결 3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제가 확인한 거는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흔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L3 뭐 디버그에서 LCD가 표시되지 않은 뭐 그냥 뭐 다른 뭐 쿨러인가 봐요. 리안리에서 나오는 쿨러에서 뭐 LCD가 표시가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이거 또 다른 의미는 여기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닌가 봐요. 이게 뭐냐면 무선으로 통해서 그 L-Connect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간혹 가다가 얘가 와이어리스 온 모드, 와이어리스 오프 모드가 이제 M1 버튼으로 하는데 이게 잘 안 먹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어쩌다가 하다가 한번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다행인데, 이게 제가 저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초반에 이렇게 이게 잘 연결이 안 된다. 이걸로 진짜 많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주는 그 사이트에서 2개가 있어요. 2개를 한번 교차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다 해결이 됐으니까 딱 이대로만 딱 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무섭죠. L-Connect 3가 블루 스크린이 나타나거나 실행할 수 없습니다. 이 쿨러의 그 예쁘장한 거를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블루 스크린 진짜 우리도 벌벌 떠는 것 중에 하나겠죠.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그냥 당신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윈도우에 조금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거 필수적인 게 빠져 있으니까 이거 설치하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뭐 기계적인 부분이라고는 그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등등등등은 그냥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냥 불안정적인 모습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약간 흔들렸네요. 아무튼 뭐 노 에러즈입니다. 에러 나온 거 오류 없고요. 그 다음에 주기를 5번을 돌리게 됩니다. 5번. 그러니까는 TM5 같은 경우에는 한 번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한 5번 정도 돌리는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있는데 1부터 100까지 제가 다 테스트를 검사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부터 한 90까지 검사를 하는데 이거를 또 계속 메모리는 리프레싱이 되니까 또 이만큼 했다가 또 이만큼 했다가 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5바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스 모드에서 진행할 수 있는 맴 테스트 86을 이제 진행을 시켜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의 사용률을 최소화하면서 내가 검사를 할 수 있는, 테스트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참 그 조립에 대한 과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참 이런 것까지도 참 설명해 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업체는 많이 드물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어쨌거나 저한테 오셨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제품에 대해서 제작한 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시간이 걸리더라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과가 되면은 이제 다 노 에러즈, 노 에러즈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정확하게 저도 다 하나 간과하지 않고 하나씩 모든 것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객님과 진짜 여러 번 통화와 그 다음에 여러 문자, 근데 너무 저녁 때 문자로 주시거나 하시게 되면은 제가 그 업무용 같은 경우는 잘 안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다음날에 보더라도 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답변 드리려고 진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조립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립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어떤 특정 업체에도 다 조립을 해놓고 그 완성품만 보게 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진짜 골똘히 공부해 가면서 부품 하나하나 진짜 애정 있게 선택한 제품들이 어떻게 조합이 되면서 어떻게 조립이 되는지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진짜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PC를 또 이제 제작할 때 진짜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 상황에서 진짜 조립을 하고 있고요. 진짜 이것도 어저께 할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는 과감하게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깨 문제 때문에 그 정형외과에 가서 주사 물이 뭐 하나씩 맞는 거 있죠. 그거 하나 3방 맞고 엉덩이 주사까지 맞고 와서 오늘 아침에는 그나마 괜찮아가지고 오늘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다가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좋아서 이 PC를 한번 조립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좀 많이 다르죠. 대량 생산을 위한 조립이 아니라 진짜 저는 한 분 한 분만을 위한 조립이기 때문에 제 자신도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야 됩니다. 뭐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조립보다는 진짜 우리 뭐 학창 시절 이런 거 있죠. 자, 지금 딱 10분만 컴퓨터 딱 유튜브 10분만 보고 딱 공부하려고 딱 이제 책상에 앉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야 지금 공부해라 그러면은 이미 하려고 했는데 뭔가가 시켜서 하는 듯한 이런 느낌 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립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도 이제 컨디션 좋을 때 진짜 또 머리도 반짝반짝할 때 잘 조립이 되어 있고요. 그 조립하는 과정에서도 진짜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조립이었지만 완성해놓고 보니까는 와 정말 완성도 높다. 진짜 좋은 PC다. 아주 진짜 잘 제작이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제 자신이 칭찬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분께서는 거의 한 10일, 거의 2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저한테 이 부품이 드래곤볼이 다 돼서 온 날짜는 월요일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화요일 날부터가 딱 제가 제작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아마 근처에 오셨으면은 아마 오늘도 픽업이 가능하셨을 텐데, 그래도 제가 모든 것 하나 소홀하지 않게 하나씩 다 신경 써서 조립을 하였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새로 이렇게 도전하시고 이제 관심 갖고 이제 공부를 해보시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 PC로 하여금 진짜 좋은 성과, 그 다음에 하시는 그 어려움이 없도록 저도 늘상 응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고 있는 그 가정을 또 갖고 계시는 또 사장님이신데 그 사모님과 함께 그 아이와 함께 모두 가정 내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딱 이와 같은 구성으로 한번 조립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립에 대한 섬세함이 조금 많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정말 성격이 섬세해 하시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부품들에 대한 라인업들 있죠. 이거 정말 좋은 라인업입니다. 진짜 비싸서 못 사지. 진짜 하나하나 제품 뜯어봤을 때는 정말로 좋은 거니까 나는 정말 명품 PC 한번 제작하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딱 보여드렸던 이 부품 그대로 한번 구성하시게 되면 진짜 오래오래 사용하실 수 있는 좋은 부품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픽업하러 오실 텐데 픽업하러 오셔도 제가 어떻게 이 PC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좀 더 세심하고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고 이런 거는 못 하겠죠. 다른 업체에서는 다 조립해 놓고 그냥 출고시키면 땡이지. 근데 저는 또 오셔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 드리니까 요거까지 다 그 서비스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튼 저를 믿고 해주실 만큼 저도 섬세하고 정성스럽게 제작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